4분기는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까지 소비가 많아지는 달인데요. 관련 종목 뉴스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쇼핑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501억 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백화점과 마트, 슈퍼 등 이 주 사업부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한 덕분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본업이 좋았음에도 하이마트가 부진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보수적으로 보는 분석이 주를 이루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1.6% 내리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이어지는 불황에도 편의점은 강했습니다. 촘촘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며 경쟁력을 높였는데요. 시장에서는 편의점이 유통 채널을 차지하는 점유율 비중을 꾸준히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JF 리테일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란 평가 속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강하게 오른 탓에 오늘은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 하락하면서 1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역 대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관련주들 전거래 일제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주춤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대표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전일 12%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6%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 줄인 가운데 3.6%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상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하면 또 연말하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죠.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올해들 예전만큼, 사실 예전이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이전만큼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거 먼저 얘기할까요? 광군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요? 저는 뭐 솔직히 김한태 대표 어떻게 얘기했지만 광군제에 대한 어떤 반향 그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사실상 아직도 중국에 대한 중국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진핑 연임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기대했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언급이 없었고 일부 격리 일수가 줄이면서 완화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사실상 금리 인상 완화되는 거 아니라고 또 그런 기대감은 일부 있었지만 지금 중국은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토요일 기자회견은 제로 코로나 방식 확고히 고수할 것이라는 거 재차 강조했고요. 지금까지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기존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경의 암시 없이 일관된 언어를 채택하고 있다. 일관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뉘앙스는 보도에 의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일단은 이쪽 관련주에 좀 갖고 계시면 답답하시겠지만 내년도 3월인가 양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통 양회에 많은 정책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어찌됐든 그때 또 경제 총리가 좀 바뀌고 내년 1월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 당분간은 지금 특히 또 겨울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대는 조금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 생각을 어떤 타임 스케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소비, 유통과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거는 배제시키고 차라리 백화점이라든지 국내에서 지금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이쪽을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국 쪽이 워낙 지금 강하게 봉쇄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제일 타격을 입은 게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영업이익이 뭐 거의 전년 대비 30% 40%씩 막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막 주가가 막 급락했잖아요. 호텔신라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이 너무 상반기 때 강한 봉쇄 정책을 쳤기 때문에 이쪽 중국 관련 매출이 큰 회사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래도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에는 조금 봉쇄 정책을 지금처럼 강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강하게 하면은 중국도 지금
경기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를 봤어도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약간 중국이 조금 강하게 봉쇄 정책하는 걸 조금 풀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봐서는 중국도 지금처럼 강하게 봉쇄를 하지 못하고 좀 이제 계속 조금씩 완화해 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장은 뭐 관련 주식,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실적이 막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카지노 관련주 뭐 그쪽 뭐 화장품 관련주 일부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숫자로 찍히면서 호실적을 견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기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류 부장님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 유통과 관련해서 F&F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사실 MLB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F&F, MLB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국은 안 가봤어요. 중국은 안 가면 가까운 나라긴 하는데 일본은 가봤습니다. 예, 중국은 안 가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쪽 리오프닝 카지노 관련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았는데 계속적으로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은 지금 여행 쪽에 여행 쪽보다는 지금의 흐름은 일단 카지노 쪽이 조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 쪽에 드로백이라고 하죠. 베팅 금액은 계속 더 늘어나는 수치. 뭐 이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뭐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그런 돈이 많으신 분들의 베팅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냐. 특히나 또 백화점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소비의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마진도 제가 볼 때는 마진이 높은 고가 제품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이 일단 좋은 종목을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F&F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4,417억 원, 영업이익은 45% 늘어난 1,384억 원,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컨센을 잡았는지 일단 컨센서스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거고 컨센서스보다 일정 부분 또 소폭 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근데 면세 쪽에서는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내수에서 증가폭이 컸고요. 그다음에 MLB 홍콩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신장을 했답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성장한 곳이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MLB 브랜드가 이제 중국 실전이 상당히 또 개선이 많이 됐다. 이 부분. 그래서 이번에 관군제 사전 예약을 했는데 어차피 관군제라는 건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중국판 상당히 11월 11일 하루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캐주얼이나 스포츠 이쪽에 한 7위 정도의 어떤 사전 예약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군제에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는 종목 기업으로 지금 있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MLB 말고 디스커버리라고 있죠. 디스커버리 역시 지금 매출액이 30% 이상 신장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관련주로 볼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렇지만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실적이 생각보다 좋고 실적이 일단 나오는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F&F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도 최근에 여러 리포트를 봤는데 MLB라는 브랜드가 중국 현지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대로 좀 실적 견인에 갔겠죠. 호실적을 보여준 F&F 앞으로에도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F&F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해서 애경 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사실상 요즘에는 이 화장품주라든지 소비 유통이 물론 중국과도 관계가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까지 중국의 의존도가 크지 않고 다른 해외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 좀 상대적 저평가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 지금 그러려면 PER이나 PBR 밸류를 좀 봐야 되는데 LG생활건강이나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막 40%, 30%씩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급감을 했는데
최근에 애경산업 주가를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일 정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좀 비교할 기업이 LG생활건강도 여러 생활용품을 하고 화장품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하고 좀 비교를 하면 되는데 애경산업도 생활용품 비중이 한 50% 넘고 그래서 LG생활건강은 근데 PER이 올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품 쪽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PER이 한 20배가 넘어가요. 근데 애경산업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급등했죠. 그래서 올해 PER 단련으로 해서 한 13배, 14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표 한번 준비된 거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꾸역꾸역 실적이 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올해 3분기 때 지금 누적으로 한 270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40억 나왔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240억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270억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한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순이익은 지금 3분기까지 한 230억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한 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 연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지금 3,980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좀 싸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활용품 쪽이 이제 수출 케라시스라든가 이런 게 좀 수출이 늘었고 화장품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이쪽 생활용품 비중 수출을 좀 늘렸고 그리고 이쪽 중국 비중이 좀 낮아졌지만 네. 이쪽 자사 그 쇼핑몰 비중이 플랫폼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마진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 애경 그룹 중에서 AK홀딩스랑 애경 산업은 약간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같이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 주식들은 좀 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이 많이 낙폭이 과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경산업의 공모가가 예전에 되게 오래됐는데 한 3만 원이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15,000원이니까 상당히 좀 공모가 대비해서는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 매력이 있다. 그리고 수급도 최근에 연기금이 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돌아나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위치 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LG생활건강을 차트를 보시면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트가 안 나오나요? 네, 지금 차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하여튼 시간 투자 관점으로 LG생활건강보다는 차트 위치가 지금 좋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경산업이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또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